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게을러도 돈벌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산에 반값 아파트들이 많아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고 하락률로는 60%나 되는 아파트도 있었고요. 다음에 50%는 조금 안 되지만 44% 정도 되는 아파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들 특징으로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2015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아서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 곳들은 어딘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한 아파트들은 부산에 있는 반값이 된 아파트들이고요. 5개 단지 혹은 6개 정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2월 초 실거래가 나온 기준으로 했고요. 중개거래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들로만 조사를 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실 아파트는 연제구에 있는 연제 롯데캐슬 대시양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연제구 연산동에 있고요. 여기에 위치해 있고 물 만골역 바로 옆에 있고요. 연신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어서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세대수는 1168세대, 사용 승인일은 2018년이니까요. 지금 5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33평 최고가는 9억 4,200만 원인데요. 최근에는 5억 2,200만 원이 나와서 금액으로도 4억 2천만 원이 하락했고 하락률로는 4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직거래가 있긴 한데 직거래는 4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이걸로 따지면 마이너스 52.94%가 되는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고가가 나온 21년 9월에서 지금까지 1년 5개월 만에 4억 정도 떨어지고 44% 정도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최근 거래가를 예전 가격으로 살펴보면 지금 나와 있는 5억 2천 정도는 이제 2019년도 중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 2018년도 입주 시점의 가격까지도 거의 근접해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호가들을 살펴보면 최저가는 5억 2,200만 원이었는데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해도 6억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락은 아직 1억 정도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가는 2억 7천만 원인데 2억 5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1.7배를 하면 매매 적정가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억 5천만 원의 전세금으로 계산했을 때는 4억 2,500만 원 정도가 적정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적정가랑 많이 떨어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내려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5평에서도 가격을 살펴보니까 최고가는 거의 7억 정도가 나왔고 최근에는 4억대 이렇게 거래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은 아직은 5억대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아직도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 롯데캐슬 주변의 아파트를 한번 가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캐슬앤 대시양 같은 경우 5억 2,200에 최저가로 거래가 되었고 다음 비스타 동원 같은 경우는 4억 7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멀리 있지만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 3천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 아파트들은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역에 있는 비스타 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19년도 11월에 지어진 굉장히 신축인데 8억 8,500만 원까지 갔던 게 4억 7천만 원까지 이렇게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2층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됐겠지만 나머지 가격들도 점점 따라서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아파트는 일광 자이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이 일광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부산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기장군 일광읍에 있기 때문에 부산 시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서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여기 있고요. 앞으로 생겨날 기장선이 들어온다고 하고 동해선을 통해서 일광역까지 가면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세대수는 1059세대고요. 사용 승인일은 2020년 1월이기 때문에 지금 3년 되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아파트 33평에서 최고가는 9억 2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가로는
4억 5,500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4억 7천만 원 정도 내려갔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하락률로는 마이너스 50%를 보이기 때문에 반값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보여준 2021년 9월에서 1년 4개월 만에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 점이 찍힐 텐데요. 이 가격이라고 하면 이제 2020년도 후반 가격이 될 거고, 조금만 더 내려오면 입주 시점인 2020년대 초반 가격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을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들게 만드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찾아보면 최저가는 4억 5천만 원까지 나왔는데 호가는 4억 9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최저가는 2억 5천만 원인데 그거보다 더 낮게 1억 8천도 있고 2억 8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가격의 범위가 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1억 8천이라고 한다면 1.7배를 곱하면 3억 정도가 적정가라고 볼 수도 있고, 2억 5천만 원이 적정한 전세가라고 본다면 한 4억 2천만 원 정도가 적정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억 8천을 적정가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4억 5천만 원 정도면 적정한 매매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 25평은 최고가가 5억 9천만 원, 거의 6억에 육박했는데 이 거래 자체가 2022년 1월에 있고 나서 더 이상 거래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시내에서 멀다고 하는 일광군에 있는 곳이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알아본 자이푸르지오는 4억 5,50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이 편한 세상 일광 같은 경우는 4억 7천만 원, 한신더휴 같은 경우 4억 5천만 원, 대성 베르힐 같은 경우는 4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다 4억 3천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이렇게 34평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바로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비스타 동원 같은 경우 37평부터 시작을 하고 2020년도에 건축이 되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37평이 직거래로 5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37평을 5억대에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아파트는 명지 국제호반 베르디움 2차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해 있는 호반 베르디움이고요. 여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명지초등학교까지 걸어서 가기에 충분히 가까운 것 같고 학원가도 여기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주하기에 괜찮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나가면 바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오션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세대수는 694세대고요. 사용 승인은 2017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6년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33평에서 8억 5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4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고 하락률로는 마이너스 52%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특이하게 22년도 9월에 직거래로 3억 5천이 나왔었는데 이제 매매가가 직거래랑 거의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1월달에 나온 최고가를 23년도 1월달까지 2년 만에 4억 5천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래 그래프를 보면 2020년 후반부터 급격히 올라서 어느 정도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다가 쭉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라고 한다면 2020년도 중반 정도 가격이 되고요. 이렇게 직거래들이 3억 5천에 거래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서 요 중간 가격이라 그러면 2018년도까지도 가격을 커버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많이 내려온 가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최저가는 4억이었는데 최저 호가로는 4억 6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가는 2억 2천만 원인데 호가는 2억 7천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2억 7천이라고 했을 때 1.7배를 곱하면 4억 5천 9백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4억 6천하고는 비슷한 가격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전세가가 2억 7천보다 더 높아진다고 하면 매매가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아파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28평에서도 5억 3천만 원이 최고가인데
3억 6천만 원까지 거래가 된 걸 확인을 했고요. 지금 매매가도 3억 6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명지동에 있는 대방 노블레스 오션뷰 1, 2차 단지 모두 큰 하락을 보여서 요 단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션뷰 1차, 2차 이렇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름에서부터 오션뷰가 붙어있기 때문에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신명초등학교를 이렇게 두 단지가 감싸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학원가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아파트 같은 경우 세대수가 737세대고 사용승인일은 2015년도로 7에서 8년차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요. 2차 아파트 같은 경우 600세대이고 2016년도에 지어져서 6에서 7년차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차 아파트 34평에서는 최고가가 10억 5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4억 2천만 원까지 이렇게 거래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서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6억 이상 빠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하락률로는 59%, 그러니까 거의 60%에 육박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한 1년 4개월 만에 6억 정도가 내렸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보더라도 2018년도 가격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최저가보다는 조금 높지만 이 정도면 바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호가를 한번 살펴보면 최저 거래가는 4억 2천만 원이었는데 최저가는 4억 5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최저가는 2억 3천인데 2억 6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2억 6천이라고 한다면 1.7배를 했을 때 4억 4천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고 2억 7천만 원이라고 하면 아마도 4억 5천만 원을 넘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 평면도 살펴보면 아무래도 2015년, 1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이렇게 포베이 구조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조금 특이하게 발코니가 여기에만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방은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드레스룸하고 팬트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방 노블랜드 오션뷰 2차 아파트는 엄청나게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최고가는 11억이었는데 최근에는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6억 5천만 원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빠지면 7억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직거래가 특이하게 8억 원에 거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가로 이렇게 직거래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4억 5천만 원이 이렇게 두 건이 있기 때문에 6억 5천만 원 빠졌다고 할 수가 있고 하락률로는 60%가 빠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3월이 최고가였는데 23년 1월 결과적으로 10개월 만에 6억 5천이 빠졌고 60%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가격인 4억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도 이렇게 거래된 적이 있어서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최저가는 4억 5천만 원인데 매물도 4억 6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물도 4억 8천이기 때문에 4억 6천에서 4억 8천 정도의 매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가는 2억 6천만 원인데 나와 있는 매물은 2억 8천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천에 1.7배를 곱하면 4억 7,600만 원이 되는데요. 이것보다는 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가가 2억 8천보다 내려갈 것 같지만 않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2차 아파트도 1차 아파트랑 똑같이 이렇게 4베이 구조를 가지고 발코니는 이쪽에만 있고요. 드레스룸하고 팬트리가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명지동이 많이 하락을 해서 명지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3단지 아파트에서도 큰 하락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아파트는 여기 있는 아파트고 앞에 보신 요런 애들보다는 조금 더 이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총 세대수는 1500세대, 사용 승인일은 20년이기 때문에 3년도 안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거래가를 살펴보면 최고가는 9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5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직거래로는 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임에도 3억 5천만 원 정도 하락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하락률로는 한 44% 정도 하락을 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고가가 두 번 발생했는데 10개월 만에 엄청나게 마이너스 3억 5천 정도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 5억 4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정도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2020년도 중반 가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 거의 이때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 가격대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호가를 한번 살펴보면 최저가는 5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호가는 아직 6억이 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 가격은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역시 2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에 1.7배를 곱하면 4억 2,5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매매가랑 크게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게 여기 34평이기 때문에 33평도 가지고 왔는데요. 타입이 이렇게 84가 아니라 80이더라고요. 여기는 최고가가 6억 5천만 원이고 최근에는 5억 1천만 원에 거래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도 매매가로 5억 7천부터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동 아파트들이 대부분 하락이 44%에서 60%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들 전체적인 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신 오션뷰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만 원, 4억 5천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호반 베르디움은 4억에 최저가를 형성하였고 옆에 있는 중흥 S클래스는 4억 5천만 원, 에일리네틀은 4억 1천만 원, 센트럴파크는 3억 9천만 원, 그리고 더샵 2단지는 5억 7천만 원, 방금 보신 3단지는 5억 4천만 원, 더원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가 된 적이 없어서 22년 9월달 가격인데도 5억 1천만 원, 더힐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84제곱이 아니라 91제곱이기 때문에 5억 6천만 원에 거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명지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3억 후반부터 4억 초반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전세가도 한 2억 5천에서 2억 8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에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정리해드린 부산의 반값 아파트들 정리해 보았는데요. 최근에 나와 있는 전세가를 기준으로 1.7배를 했을 때 이런 적정가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적정가랑 매물가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 적정가랑 아직은 매물가랑 차이가 1억에서 2억 정도 나는 것들은 제가 약간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색칠한 것들은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간색으로 된 것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50% 정도는 하락을 했는데도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세 정보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